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처음 인사를 간 시댁 거실에서 서아를 향해 날라온 고함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 좀 해. 민혁이는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엄마에게 고함 쳤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아있던 서아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세상 멀쩡한 애들도 많은데 하필 휠체어 탄 여자를 데려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쾅! 시어머니가 서아의 빈 휠체어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졌고 바닥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얼씬도 하지 마. 그날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사랑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온 가족 보기 기쁩니다. 서아는 거울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늘은 남자친구 민혁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이었습니다. 3년이나 사귀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인사를 드리지 못했었어요.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서아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단정하게 말아올린 머리, 얇게 바른 화장. 최대한 단정하고 예의 바르게 보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거울 아래로 보이는 휠체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괜찮을까? 서아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민혁은 괜찮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다른 문제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아야, 준비 다 됐어? 민혁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휠체어를 천천히 돌려 나왔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감색 치마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정갈했어요. 하지만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응, 나갈게요. 민혁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괜찮아. 우리 부모님도 널 좋아하실 거야.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걸. 민혁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도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전 어머니와 통화했을 때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민혁아, 그 여자 언제 데려올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라는 표현이 민혁의 가슴을 찔렀어요. 이름도 아니고 내 여자친구도 아닌 그냥 그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서아라고 이름이 있잖아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잖니. 아무튼 빨리 데리고 와. 내가 직접 봐야 알지. 어머니, 서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착하고 똑똑하고. 그런 건 만나봐야 알지. 그리고 민혁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너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끼리 만나는 거라고.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민혁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혁이 운전대를 잡고 서아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지만 서아의 마음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민혁 씨. 서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응? 어머님이. 저에 대해 많이 아시나요? 민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네가 휠체어를 탄다는 것도 알고 계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거든요. 아니, 차갑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습니다. 거의 분노에 가까웠어요. 민혁아, 너 정신 나갔니? 멀쩡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민혁은 그때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설득했었어요. 어머니, 서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좋고 똑똑하고 대학도 좋은데 나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결혼은 평생을 함께 사는 건데 몸이 불편하면 어떡하니. 어머니, 서아는 휠체어를 탈 뿐이에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니? 네가 평생 고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다 설득할게. 민혁이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불안이 가득했어요. 서아도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보다가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2살 때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큰 사고가 났었죠. 화물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왔고 서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서아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실 복도에서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하지만 서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어요. 현실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서아는 휠체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학교 친구들의 시선,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게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자신의 노력으로 서아는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휠체어가 자신의 전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교양강좌에서 민혁을 만났습니다. 민혁은 서아의 휠체어를 보고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죠. 혹시 저기 카페 가실래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오늘 강의 내용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3년이 되었습니다. 서아는 민혁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민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죠. 하지만 부모님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차는 어느새 고급 주택가에 들어섰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이 있는 2층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민혁의 집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저기야. 민혁이 가리킨 곳은 회색 벽돌로 지어진 멋진 집이었습니다. 서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혁이 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꺼냈고 서아를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서아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따스한 봄날이었는데도 왠지 냉기가 느껴졌어요. 마치 이 집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자. 괜찮을 거야. 민혁이 서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혁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경쾌한 벨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민혁의 어머니, 이순자 씨가 나타났어요. 60대 초반의 그녀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엔 금팔찌가 반짝였어요. 하지만 서아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서아의 얼굴에서 시작해서 단정한 블라우스를 지나 무릎을 거쳐 그리고 휠체어에 멈췄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불량품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혁이 밝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어요.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미간엔 주름이 잡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아라고 합니다. 서아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하려고 애썼어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싶었지만 휠체어에 앉은 채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서아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들어오세요. 겨우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그것도 서아를 보지 않은 채 한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그녀의 어깨는 뿌듯하지 않았고 오히려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민혁이 서아의 휠체어를 밀어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은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벽엔 고급스러운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신발장도 맞춤 제작한 듯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현관이 오히려 서아를 더 작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더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벽에 걸린 대형 TV와 값비싼 그림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바닥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창가엔 정성스럽게 가꾼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가리킨 곳은 소파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 현관 가까이에 놓인 딱딱한 나무 의자였어요. 손님이 잠깐 앉는 용도로 쓰는 그런 의자였습니다. 쿠션도 없고 등받이도 불편해 보였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중앙에 커다란 가죽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소파에. 거기 앉으면 돼. 시어머니가 민혁의 말을 잘랐습니다. 휠체어 바퀴 자국 나면 어떡해. 가죽 소파 새로 산 지 얼마 안 됐어. 민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서아가 민혁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놓인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혁이 휠체어를 의자 옆으로 밀었습니다. 서아는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았어요. 민혁이 휠체어를 접어서 현관 쪽에 세워뒀습니다. 거실 중앙에 앉은 시어머니와 구석에 앉은 서아. 그 거리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쪽 방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날씬한 체형에 화려한 화장을 한 그녀는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여동생, 민정이었습니다. 오빠 왔어? 어머, 늦게 일어났네. 민정이 머리를 쓸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서아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언니가. 민정의 시선이 서아에게 고정됐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은 노골적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어요. 민정아, 인사드려. 서아 씨야.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약간의 경고가 섞여 있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민정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저 예의상하는 인사였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옆 소파에 털썩 앉으며 서아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차 드릴까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그래, 준비해.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민정이 부엌으로 갔다가 쟁반에 찻잔을 들고 나왔어요. 하지만 잔은 3개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것, 민정 것, 그리고 민혁 것. 서아의 것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서아 씨 것도.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는 안 드릴 거예요. 시어머니가 민혁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서아를 바라봤어요. 금방 가실 거니까.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은 피식 웃었고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서아는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려놓고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그래서 일은 하세요? 차가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데요? 이름 좀 들어본 데예요?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일을 하고 있어요. 서아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서아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무일이요? 민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거슬렸어요. 그걸로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우리 오빠 회사 부장인데 그 정도는 벌어야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민정아. 민혁이 동생을 제지했지만 민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뭐 궁금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오빠랑 결혼하려면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설마 우리 오빠한테 기대려고 하는 건 아니죠? 서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은 불편했어요. 몸이 그러신데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냉정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질문이 아니라 모욕에 가까웠어요. 어머니. 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뭐? 사실을 물어보는 건데 왜 그래?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애 낳는 것도 문제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할 텐데. 시집살이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서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꼭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서아 씨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고 있고 일도 하고. 혼자 사는 거랑 결혼은 다르지. 시어머니가 민혁의 말을 또 잘랐습니다. 우리 민혁이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멀쩡한 여자들 천지인데 굳이. 시어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말을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굳이 그런 사람을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서아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입가가 떨렸어요. 무릎 위에 놓인 손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서아는 넌 입 다물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에 그 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혁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게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더 심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어요. 서아는 구석 의자에 앉은 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있네.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는 민혁의 아버지, 민기 씨였습니다. 그는 중소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시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앉은 서아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어요. 오늘 손님이 오신다고 했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아내보다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여보, 민혁이 여자친구예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서아 씨로군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악수를 청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앉으며 서아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서아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그래요. 시아버지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시계를 풀었어요. 여보, 오늘 병원 쪽 미팅은 어땠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응, 잘 됐어. 시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병원이랑 드디어 최종 계약 단계에 들어갔어. 다음 달부터 납품 물량도 2배로 늘어날 거고. 정말요? 잘 됐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회사가 훨씬 안정되겠어요. 그럼 이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 입지가 완전히 달라져. 서진병원은 서울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 중 하나거든. 거기랑 독점 계약 맺으면 다른 병원들도 줄줄이 따라올 거야. 시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서진병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어느 병원이라고 하셨어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서진병원. 너도 들어봤을 거야. 강남에 있는 그 큰 병원. 아, 알아요. 정말 큰 데네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병원장이 서정희 이사장이라고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야. 까다로운 분이라 계약 따내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드디어 성사됐어. 시아버지는 기분 좋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매출이 2배는 늘 거야. 직원들 보너스도 두둑하게 줄 수 있고. 서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더욱 세게 쥐어져 있었어요. 민정이 소파에 비스듬히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빠.
민정이 서아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애는 어떻게 낳을 생각이에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민혁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민정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뭐 사실이잖아요. 민정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몸이 그런데 출산이 가능하기는 한 거예요? 설마 우리 오빠한테 애도 못 낳게 할 건 아니죠? 오빠는 장남인데. 민정아!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민정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우리 민혁이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때를 이어야 할 아들이야. 그런데 몸이 성하지도 않은 여자랑 결혼을 하면 어떡해. 어머니, 서하는 의사가 건강하다고 했어요. 민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고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어요. 내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키도 크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괜찮은 애야. 회사에서 부장까지 했어. 그런데 왜 하필 그런 여자를 데려와?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서아를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질은 서아의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혁이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 멀쩡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예쁘고 젊고 건강한 여자들이 천지야. 근데 왜 하필 휠체어 탄 여자를.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펼쳐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팔짱을 낀 채 비웃듯 서 있었고요. 어머니, 제발.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기회는 무슨.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워둔 서아의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쥐었어요. 어머니. 민혁이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빈 휠체어가 바닥에 넘어지며 엄청난 소리를 냈어요. 금속 프레임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휠체어가 굴러가다 테이블 다리에 부딪혔어요. 서아는 구석의 의자에 앉아 있었기에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여놓아.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거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민정은 입을 가리고 서 있었지만 눈빛엔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민혁이 바닥에 넘어진 휠체어를 일으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혁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뭐가 어때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 눈을 흐리게 만든 게 잘못이지. 저런 여자한테 속아서. 속은 게 아니에요. 서아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잘못은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한 게 잘못이야. 서아는 천천히 일어나 휠체어로 옮겨 탔습니다. 민혁이 조심스럽게 도와줬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서아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요, 민혁 씨.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가요. 제발. 서아의 목소리는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민혁이 휠체어를 밀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혁아,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당장 돌아와. 저 여자 두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민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아를 차에 태우고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실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접히지도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집에서는 시어머니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민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민혁은 핸들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바라보며 차를 몰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엔진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릴 뿐이었어요. 민혁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봤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퍼렇게 드러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어요. 턱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서아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이미 멈췄지만 눈가는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어요.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춰 섰어요. 옆 차선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부.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아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야.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고 괜찮다는 말은 거짓이 될 테니까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에 흐르는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가로수가 스쳐 지나갔고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민혁은 계속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쳐.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민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앞에 서서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슬픔보다는 차가운 체념이 서려 있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민혁이 핸들을 쳤습니다. 빵! 경적이 짧게 울렸어요. 앞차가 깜짝 놀라 속도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저럴 수가 있어. 휠체어를. 어떻게. 민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휠체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소리가, 그 광경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떨리는 손, 흘러내리는 눈물, 그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에요. 서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 민혁이 놀라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 서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더 슬펐어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 저를 대하는 태도. 다 비슷했어요. 서아야. 대학교 때도 있었어요. 한 남학생이 저한테 관심을 보였는데 그 학생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하셨죠. 서아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있었어요. 상사가 저를 불편해했어요.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요. 그래서 더 작은 회사로 옮겼죠. 민혁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몰랐어. 네가 그런 일들을. 말 안 했으니까요. 말하면 불쌍해 보일까봐.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서아의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었죠. 사람들이 절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라지 않기로요. 서아야. 근데 민혁 씨 때문에 또 기대하게 됐었나 봐요. 서아가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이 가득했어요. 민혁 씨는 달랐으니까. 저를 평범하게 대해줬으니까. 민혁 씨 가족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아야, 나는. 제 착각이었네요. 서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의 1층이었어요. 민혁이 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서아를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앉혔고요. 현관 앞까지 왔을 때 민혁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내가 다시 한번 설득해 볼게.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리실 거야. 됐어요. 서아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갑게. 민혁 씨. 서아가 민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만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저 때문에 민혁 씨가 가족과 멀어지는 건 원치 않아요. 그리고 서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이제 지쳤어요. 정말로요. 서아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민혁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기다려줘. 내가 꼭 설득할게. 어떻게요? 어떻게 설득하실 건데요? 서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어요. 어머님은 절 싫어하세요. 아주 많이요. 제 휠체어를 던지실 정도로요. 그건 어머니가 잠깐 흥분하셔서. 흥분이요? 서아가 비웃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게 단순히 흥분 때문인가요? 민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들어가 보세요. 서아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민혁이 문을 잡았어요. 일주일만 기다려줘. 제발. 내가 꼭 해결할게.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이나 함께했잖아. 그 시간을 믿고 나를 믿어줘.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문 너머로 서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은 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돌아서서 차로 걸어갔습니다. 차 안에 앉은 민혁은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24시간 전만 해도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서아는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불을 켰습니다. 혼자 남은 공간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민혁의 차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핸들에 머리를 기댄 민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아는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채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민혁의 집에서는 또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잘 됐어. 정말 잘 됐다고.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얼굴엔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런 애 안 받아도 되니까 다행이야. 우리 민혁이한텐 더 좋은 여자가 있어. 김 권사님 딸이 아직 미혼이래. 소개시켜달라고 해야겠어. 신우이 민정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 친구들한테 말해도 되죠? 뭘? 오빠 여자친구가 문제 있었다고요. 다들 궁금해하거든요. 그래, 말해. 다들 알게 해. 그래야 민혁이도 정신 차리지. 주변에서 말리면 헤어질 거야. 민정은 바로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유유 우리 오빠 여친이 휠체어 탄대요. 완전 문제 있어서 엄마가 반대하심. 결혼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메시지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답장이 줄줄이 달렸어요. 헐, 진짜? 대박. 언니 오빠 고생 많겠다 유유. 그럼 결혼 안 하는 거야? 민정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답장을 계속 보냈습니다. 시아버지 민기는 서재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오늘 일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내를 말리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도 마음 한구석으론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휠체어 탄 여자와 결혼한다는 게 탐탁지 않았거든요.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을 텐데. 민기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출근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잠을 못 잤거든요. 책상에 앉아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민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민혁아, 나다. 네, 아버지. 빨리 정리해. 그 여자 말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회사 체면도 있고 내 장래도 생각해야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니? 아버지. 이건 명령이야.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넌 이 집안과 인연을 끊는 거야. 집도 나가고 회사 후원도 없어. 혼자 살 자신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혁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민혁 씨, 괜찮아요? 안색이 정말 안 좋은데.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민혁은 서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해결할게. 사랑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저녁이 되어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민혁은 퇴근길에 서아의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창문엔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민혁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민혁의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문자를 보냈지만 서아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서아야, 잘 지내? 오늘 날씨 좋다. 밖에 나갔니? 밥은 먹었어. 보고 싶어. 읽음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민혁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곤 했어요. 그 사이 민혁의 집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시어머니 이순자는 교회 친목 모임에 나갔습니다. 같은 연배의 여자들 10명 정도가 모여 차를 마시는 자리였어요. 교회 지하 카페에서 매주 열리는 모임이었습니다. 아이고, 순자씨. 오랜만이네요. 지난주엔 못 나오셨죠? 그러게요. 요즘 좀 바빴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만족스러운 기색도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좀. 옆자리에 김 권사가 물었습니다. 김 권사는 시어머니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속상해서요. 민혁이요? 그 착하고 잘난 아들이 무슨 일이? 그게 말이죠.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은 컸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글쎄 휠체어를 타고 있더라고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자들의 눈이 커졌어요.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휠체어요? 이 권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어릴 때 사고를 당했다고 하던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큰 불행을 당한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나,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결혼은? 당연히 반대했죠.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혁이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명문대 나왔고 직장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결혼은 다르죠. 박 권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애 낳고 시집살이 하려면 몸이 튼튼해야지. 그런데 휠체어를 탄다니. 집안일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요. 시어머니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다들 동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 집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민혁이도 포기하라고 했죠. 잘하셨어요. 아들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래야죠. 근데 민혁이가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결혼하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은 생각 안 하고. 남자들이 다 그렇죠. 눈에 콩깍지가 씌면 앞뒤 안 가리니까. 이런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10명의 여자들은 각자의 친목 모임으로 흩어졌어요. 그곳에서 또 이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민혁이 엄마 아세요? 그 아드님이 휠체어 탄 여자랑 사귄대요. 어머,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당연히 반대하셨죠.
누가 그런 며느리를 받겠어요. 소문은 교회를 넘어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자신이 아주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말이죠. 슈퍼마켓에서도, 은행에서도, 미용실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우리 민혁이가 이상한 여자를 만났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이틀 후인 금요일 오후,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아 씨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서아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네. 나 민혁이 어머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아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이긴. 우리 아들 좀 놔줘요. 민혁이가 당신 때문에 집안과 멀어지고 있어요. 매일 전화하고 문자 보낸다면서요? 답도 안 하면서 왜 계속 매달리게 만들어요? 제가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민혁 씨가. 그러니까 당신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도 이제 포기하세요. 우리 아들한테 집착하지 말고. 당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 많아요.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에요? 난 당신 어머니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민혁이 놔줘요. 안 그러면 당신도 피곤해질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아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혁의 회사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상사부장이 그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민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민혁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버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민혁 씨 여자친구 문제로 집안이 시끄럽다고. 아들이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적인 일에 제가 뭐라 할 순 없지만 집안일은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요즘 일에 집중도 못하는 것 같고 실적도 떨어졌어요. 민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까지 전화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온 민혁은 서아에게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아야, 만나줘.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번엔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오늘 저녁 7시. 우리 집 앞 카페로 올게요. 민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7시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구석 자리였어요. 서아는 따뜻한 차를 주문했고 민혁은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헤어지래요. 서아야. 민혁 씨 회사에도 연락 갔다면서요? 서아가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슬픔이 가득했어요. 미안해. 아버지가 그러실 줄은. 이제 그만해요. 민혁 씨.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만 헤어지는 게 어때요? 안 돼. 민혁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민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절대 안 돼.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하지만 민혁 씨는 가족이 있잖아요. 서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도 문제 생기고. 이러다 민혁 씨 인생이 망가져요. 내 인생에서 네가 제일 중요해. 민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가족보다 회사보다 뭐보다 네가 더 중요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서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더 미안해져요. 저 때문에 민혁 씨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조금만 기다려줘.
민혁이 서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마음을 바꾸실 거야. 내가 꼭 설득할게.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바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안 바뀌어요. 특히 이런 건. 그래도 저 지쳤어요, 민혁 씨. 정말로.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놔줘요. 제발. 민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서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혁이 배웅을 하려 했지만 서아는 거절했어요. 그날 밤 서아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서아는 휴대폰을 들고 망설이다가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이번엔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서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아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서정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서아야,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니? 엄마, 나. 서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서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이 이렇게 우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디야? 다친 데는 없어. 지금 당장 엄마가 갈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무슨 소리야? 괜찮은 게 아니잖아. 엄마가 지금 간다. 움직이지 마. 서정희는 옆에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서아한테 급한 일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다녀올게요. 무슨 일인데? 내가 같이. 괜찮아요. 제가 다녀올게요. 서정희는 재킷을 집어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엔 30분 거리였지만 신호를 몇 개 어기며 20분 만에 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붉게 부은 눈,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서정희는 딸을 꽉 안았어요. 우리 딸, 무슨 일이 있었니? 서아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정희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어요. 진정될 때까지요. 아무 말하지 않고 그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서아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민혁의 부모님 댁에 갔던 일,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 일, 그날의 모욕과 상처, 그리고 사흘 전 받았던 전화까지. 시어머니가 헤어지라고 협박하듯 말했던 것, 민혁의 회사에까지 연락이 간 것. 서정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평소 온화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지쳤어. 서아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혁 씨는 좋은 사람인데 가족들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서아야. 서정희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가 왜 지쳐야 하니? 네가 뭘 잘못했니? 하지만 내가 휠체어를 타니까. 아니야.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야. 서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딸한테 감히 그런 짓을. 서정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정희는 그날 밤 서아와 함께 잤습니다. 딸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서아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서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새 생각했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서정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어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그녀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엄마, 어디 가요? 잠에서 깬 서아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일이 좀 생겨서. 너는 오늘 푹 쉬어. 엄마가 저녁에 다시 올게. 엄마.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병원. 서울에서 손꼽히는 상급 종합병원이었어요. 서정희는 이 병원의 이사장이자 전 병원장이었습니다.
현재 병원장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지만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그녀가 내렸어요. 특히 협력업체 선정이나 큰 계약건은 반드시 그녀의 결재를 거쳤습니다. 오전 9시 서정희는 병원 본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사장님 들어오세요. 본부장 김 부장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병원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장이 이렇게 일찍 찾아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김 부장님 앉으세요. 서정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김 부장은 긴장했습니다. 민기 씨 회사 아시죠? 의료기기 납품하는 곳. 아, 네. 물론입니다. 민기 메디칼이요. 다음 달부터 새 계약 들어가기로 한. 그 계약건 전부 재검토하세요. 김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검토요? 그건 이미 거의 확정 단계인데요. 서류도 다 준비됐고 계약서도 작성 중입니다. 확정 아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계약 조항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고 문제될 만한 건 없는지 검토하세요. 납품 이력, 제품 품질, 회사 신용도, 경영자의 도덕성까지 전부요. 이사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제가 지시한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서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내로 보고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예정된 미팅은 전부 취소하세요. 네. 하지만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병원 내부 사정이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 부장은 당황스러웠지만 이사장의 지시를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서정희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정희가 나간 후 김 부장은 즉시 담당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민기 메디칼 계약건 전면 재검토 들어갑니다. 이사장님 지시예요. 네. 왜요? 문제라도 있나요? 모르겠어. 일단 지시대로 해. 모든 서류 다시 검토하고 품질 평가 기록도 다시 살펴봐. 같은 시각 서하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젯밤 어머니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서하야, 네가 참을 필요 없어. 당당하게 살아. 어머니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서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더 이상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기로. 그리고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기로. 휴대폰을 들고 민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혁 씨,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내일 시간 있어요? 민혁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어디서 만날까? 카페에서요. 내일 저녁 7시. 알았어. 꼭 갈게. 이틀 후 월요일, 민혁의 회사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영업팀 과장이 황급히 민혁의 아버지 민기에게 달려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이렇게 난리야? 서진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 주 예정된 미팅을 전부 취소한대요. 뭐? 취소? 민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이유는 뭐래? 내부 사정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만 하고 자세한 건 말 안 하던데요. 담당자한테 여러 번 전화했는데 안 받으세요. 민기는 불안해졌습니다. 이 계약은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건이었어요. 갑자기 미팅을 취소한다는 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당장 병원 담당자한테 전화해봐. 본부장한테도 연락하고. 이미 여러 번 했는데 다들 안 받으세요. 문자도 익십이고. 민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날 저녁 민기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요? 시어머니 이순자가 물었습니다. 서진병원에서 갑자기 미팅을 취소했어. 연락도 안 받고. 그게 무슨 확정 단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민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우이 민정이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 병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고 말고. 이 계약 날아가면 회사가 정말 힘들어져. 직원 월급도 못 줄 수 있어.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설마,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겠죠? 시어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내일 다시 연락해봐야지. 안 되면 직접 찾아가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민기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날 밤 민혁도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혁아, 너 혹시 서아 씨가 어느 병원 다니는지 아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혁은 당황했습니다. 병원이요? 다니진 않는데요. 왜 갑자기 그걸 물으세요?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서아 씨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들이야?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서아가 가족 이야기를 잘 안 해서. 그래, 알았어. 민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아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 다닌다는 것, 휠체어를 탄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건 민기가, 아니 민혁의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 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서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은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기의 회사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서진병원 법무팀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셨어요? 비서가 급히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민기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귀사와의 의료기기 납품 계약건에 대하여 당병원 내부 규정 및 협약 조항, 검토 결과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을 잠정 보류하며 추가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절차를 중단합니다. 민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사장님, 큰일입니다. 이번 계약이 날아가면 우리 회사. 비서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계약은 회사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건이었거든요. 이미 직원들도 늘렸고 생산 라인도 확장했습니다. 계약이 무산되면 큰 손해였어요. 민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병원 본부장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젠장. 민기가 휴대폰을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담당 과장에게.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과장님, 저 민기 메디칼 민기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꼭 전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기는 하루 종일 병원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본부장, 담당과장, 구매팀장, 심지어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의사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부 지시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모두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후 3시쯤 민기는 직원들을 긴급 회의실로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민기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병원에서 계약을 재검토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사실상 보류 상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장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업팀장이 물었습니다. 일단 최대한 상황을 수습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민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민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시어머니 이순자가 급히 물었습니다. 민기의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소식인 게 분명했어요. 안 돼. 안 돼. 민기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병원에서 계약을 재검토한대.
아니, 사실상 취소하려는 것 같아. 뭐라고요? 왜요? 대체 무슨 이유로? 모르겠어. 아무도 제대로 말을 안 해줘. 그냥 상부 지시라는 말만. 시어머니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계약 날아가면. 민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엔 절망이 가득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수 있어. 은행 대출금도 있는데. 이러다 정말. 민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민정이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아빠,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고 말고. 이건 회사 존폐가 걸린 문제야.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민기 회사 주변의 납품업체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민기 메디칼, 서진병원이랑 계약 끊긴대. 진짜? 그거 엄청 큰 거래 아니었어? 그러니까. 무슨 큰 문제 있나 봐. 갑자기 계약을 취소할 리가 없잖아.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민기 회사와 거래하던 다른 업체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문제 있으면 우리도 연루될 수 있잖아. 일단 거래 규모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소문은 민기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협력업체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제발. 민기가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이러다 회사 신용도까지 떨어지겠어. 수요일 오후 민기의 회사에 또 다른 통보가 왔습니다. 이번엔 이메일이었어요. 귀사와의 협약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 3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시 협약은 전면 해지될 예정입니다. 금일로부터 72시간 이내 병원 본부로 공식 입장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민기는 즉시 회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 타자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어요. 서진병원 귀중. 저희 민기 메디칼은 항상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면담 기회를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기는 직원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여러분, 민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72시간 안에 답이 안 나오면 계약이 완전히 취소됩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 우리 일자리는 괜찮은 거죠? 막내 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이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만에 통화였어요. 여보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나야. 응. 혹시 너 누구야? 민혁의 질문에 서아는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갑자기 큰 문제에 휩싸였어. 민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병원이랑 계약이 날아갈 것 같은데. 혹시 너랑 관련 있는 거니? 서아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서아야, 대답 좀 해줘. 이제 알았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야? 대체 무슨? 민혁 씨 가족이 저한테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거랑 회사랑 무슨 상관이? 상관 있어요. 아주 많이요. 서아의 목소리에는 이제 냉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혁 씨, 우리 한번 만나요. 제대로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래, 언제? 어디서? 내일 오후 3시. 우리 어머니도 함께 갈 거예요. 어머니. 민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서진병원 이사장이신 우리 어머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혁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서진병원 이사장, 어머니.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계약이 재검토됐는지, 왜 병원 측이 연락을 끊었는지, 왜 최후 통첩이 날아왔는지. 민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 돼. 설마. 민혁은 서둘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뭔데? 무슨 일이야? 서아가. 서아가 서진병원 이사장 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기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거였어요. 뭐라고? 민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병원 이사장 서정희 씨의 딸이래요. 내일 만나자고 합니다. 이사장. 딸. 민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거실에서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휠체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넘바라고 소리친 것, 당장 나가라고 외친 것. 그 모든 걸 서진병원 이사장의 딸에게 한 거였습니다. 그들이 생사를 걸고 계약하려던 바로 그 병원의 이사장 딸에게. 아버지, 아버지.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민기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민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서진 병원 이사장 서정희 씨의 딸이래요. 내일 오후 3시에 만나자고 합니다. 어머니도 함께 오신대요. 이사장, 서정희, 딸. 민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죠? 어떻게? 당장 집으로 와. 지금 당장. 민기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벽을 짚어가며 간신히 걸었어요. 여보, 민정아, 당장 나와봐. 민기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놀라 나왔어요. 왜 그래요, 갑자기? 무슨 일이? 서아. 그 여자가. 민기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서진 병원 이사장 딸이래.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어요. 우당탕. 도자기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민혁한테서 직접 들었어. 내일 만나자고 한대. 이사장이랑 같이. 민기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시누이 민정은 그 자리에 서서 몸을 떨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다 말했는데. 오빠 여친이 휠체어 타서 문제라고. 민기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걸 퍼뜨렸어. 저도 몰랐잖아요.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인 줄. 민정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거실에서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휠체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그 장면.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넘바라고 소리쳤던 순간. 당장 나가.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라고 외쳤던 것. 내가 뭘 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 사람이 병원 이사장 딸이었어. 우리 회사랑 계약하는 그 병원?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민기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가 서진병원 이사장 딸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들만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30분 후 민혁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민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혁아. 민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서아 씨가 정말 병원 이사장 딸이 맞아? 네. 오늘 통화하면서 알았어요. 3년이나 사귀면서 그것도 몰랐어. 민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아가 말 안 했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민기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녀가, 내일, 정말 만나야 돼? 네. 서아가 그러래요. 이사장도 같이 온대? 그렇대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날 밤 민기의 집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엔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어요. 민기는 서재에서 담배를 연달아 피웠습니다. 재떨이엔 담배꽁초가 가득했어요.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50명의 직원들,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200명이 넘는데 다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는 침실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잠옷을 입었지만 잘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휠체어를 던지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민정은 방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보냈던 카톡 메시지들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우리 오빠 여친 휠체어 탄대요. 완전 문제 있어서 엄마가 반대하심. 어떡하지? 다 퍼뜨렸는데. 저 사람이 이사장 딸인 줄 알았으면. 민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기의 회사는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장님, 병원에서 또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뭐래? 오늘 오후 3시에 병원 본부에서 면담을 하자고 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오시라고. 민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민혁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 준비해. 사장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소문도 돌고 있고요. 지금은 말할 수 없네. 민기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 정리될 거야.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점심시간이 되자 민기는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후 3시에 병원으로 나와. 다 같이. 저도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너도 어머니도. 우리 가족 모두 가야 해. 아버지. 우리가 저지른 일이야. 우리가 책임져야지. 민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몰랐어요. 화려한 옷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너무 초라해 보여서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늙어 보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나이가 10살은 든 것 같았습니다. 화장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제대로 바를 수가 없었어요. 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화장을 진하게 했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화장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민기의 가족은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기가 운전을 했지만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신호등을 하나 지나칠 뻔했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은 민정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그들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서진병원. 서울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 중 하나. 그들이 목숨 걸고 계약하려던 곳. 그리고 그들이 모욕했던 여자의 집. 들어가자. 민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부동 5층. 이사장실 앞 회의실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 버튼을 누르는 민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보였어요. 끝에 회의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가자 민혁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혁아, 서아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휠체어를 밀며 따라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서아의 어머니, 서정희 이사장이었습니다. 민기의 가족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서정희는 서아의 휠체어를 테이블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서아 옆에 섰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정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서진병원 이사장 서정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 서아고요. 민기가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 대표 민기 씨죠. 그리고 이분들은 서정희의 시선이 시어머니와 민정에게 향했습니다. 제 딸한테 휠체어를 던지신 분들이시겠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정희의 말에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민기는 입술을 떨었어요.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가족이. 민기 사장님. 서정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사과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딸한테 하셔야죠. 서정희의 시선이 서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아는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민기의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만 어딘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음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서아 앞까지 왔을 때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서아 씨,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고급 정장을 입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민정도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민정의 목소리는 흐느끼며 끊어졌습니다.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말한 것도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서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천천히 앞으로 밀었어요. 시어머니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거실에서 서아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넘바라고 하셨죠? 서아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휠체어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지셨죠. 쾅 하고 큰 소리가 났어요.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서아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도 하셨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어디 감히 넘봤다고 하셨죠? 서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 돌려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울음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민기도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사업가가 무릎을 꿇는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서아 씨, 이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민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50명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 가족까지 생각하면 2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요? 서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직원도 아니고 가족도 없나요? 제 마음은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민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거실에서 서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차도 안 주셨어요. 금방 갈 거니까라고 하셨죠. 저를 구석 의자에 앉히셨고요. 쇼파는 휠체어 자국 날까봐 못 앉게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시누이분은 제게 물었죠. 애는 어떻게 낳을 거냐고. 월급은 얼마나 되냐고. 오빠한테 기대려는 거 아니냐고. 민정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서정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딸의 휠체어 뒤에 섰어요. 제 딸한테 무릎 꿇은 손님들이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서정이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환자의 존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죠.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귀사는 어떤가요? 서정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똑똑히 봤습니다. 제 딸한테 하신 것처럼요. 이사장님, 민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서정이가 계약서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네 조각이 된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계약은 전면 해지합니다. 이사장님, 제발. 민기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소리쳤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기회요? 서아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한테는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그날 거실에서 제게 변명할 기회도 설명할 기회도 안 주셨어요. 그냥 휠체어를 던지셨죠.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과는 받을 수 없어요.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던진 건 휠체어만이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이었고 제 마음이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한다던 사람과의 미래였어요. 민혁이 서아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사장님, 민기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요. 직원들만은, 아무 잘못 없는 직원들만이라도. 직원들은 죄가 없죠. 서정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경영자의 인품을 반영합니다. 가족의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서정이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다른 병원들에도 이번 일을 알릴 겁니다. 업계는 생각보다 좁거든요. 경영자의 도덕성 문제는 협력업체 선정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민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병원과의 계약 파기가 아니었어요. 회사의 신용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계약을 꺼리게 될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제발. 무슨 짓이든 할게요. 제발. 무슨 짓이든요. 서아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나요? 그날 제가 받은 모욕을, 제가 흘린 눈물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휠체어가 바닥에 떨어지던 그 소리를 지울 수 있나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 민정의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서아는 휠체어를 돌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정이가 딸의 휠체어를 밀었어요. 서아야. 민혁이 다급히 불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서 있었어요. 나까지 버리는 거야? 서아가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민혁 씨.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로요. 그럼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그날, 서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절 지켜주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제 휠체어를 던졌을 때, 당신도 그저 지켜만 봤잖아요. 민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 알았어요.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지쳤어요. 이제 그만. 서정이가 휠체어를 밀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서아야, 제발. 민혁이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울고, 민정은 떨고, 민기는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4조각으로 찢어진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민혁은 창가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밖을 내다봤어요. 병원 정원에 서아와 서정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휠체어를 밀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아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민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뒤에서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민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이제야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정희가 휠체어를 밀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을 기며 따라왔어요. 안 돼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정장 치마가 바닥에 끌렸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무릎 꿇고 살아도. 발이라도 씻어드릴게요. 제발. 서아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발을 씻어주시겠다고요? 서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날은요? 제 휠체어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지실 때는 왜 그러셨어요? 그때는 제가 사람도 아니었나요? 그건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미쳤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계약도 관계도 모두 끝이에요. 서아 씨. 민기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무릎이 아파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섰어요. 직원들은 죄가 없어요. 제발 직원들만이라도. 그 사람들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직원들은 아버님이 책임지셔야죠. 서아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영자가 가족 관리도 못하면서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직원들을 생각하셨다면 그날 거실에서 절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됐어요. 민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리가 풀려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민정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언니, 정말 몰랐어요. 저희가 정말 안 몰랐어요. 서아가 민정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신경 안 쓰셨던 거예요. 저를 사람으로 안 보셨던 거죠. 서정희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경비실이죠. 본부동 5층 회의실입니다. 손님 배웅 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제발. 민기가 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서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볼 일 없습니다. 경비가 오기 전에 스스로 나가시는 게 체면상 좋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민기는 비틀거리며 아내를 일으켰어요. 민정도 흐느끼며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민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제발 일자리만은. 회사 문을 닫으시든 다른 방법을 찾으시든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서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도덕성 없는 회사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세 사람은 휘청거리며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그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회의실엔 서아와 서정희, 그리고 민혁만 남았습니다. 민혁은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 씨. 서아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혁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아야. 민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릎 꿇음은 부모님과 달랐어요. 그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민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거실에서 어머니가 내 휠체어를 던졌을 때 내가 막았어야 했어. 내 앞에 서서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겁쟁이였어.
민혁이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어머니한테 대들 용기가 없었어. 가족이랑 내 사이에서. 난 제대로 서지 못했어. 민혁 씨,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남자답지 못했어. 민혁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이제 알았어. 사랑한다는 말만으론 부족하다는 거.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 지켜주는 거라는 거. 당신은 알고 있었잖아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그래. 진심이었어. 지금도 그래. 알아요. 서아가 눈물을 흘리며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더 슬펐어요. 당신은 진심이었는데 그 진심이 저를 지켜주기엔 부족했으니까. 서아야, 당신은 달랐어요. 서아가 휠체어를 민혁 앞으로 밀었습니다. 처음부터 달랐어요. 제 휠체어를 보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저를 불편하게 대하지도 않았어요.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줬고 커피를 사줬고 웃어줬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지 않았어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처음이었어요. 절 그렇게 대해준 사람은. 민혁은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어요. 3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알았어요. 사랑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세상은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서아야, 나한테도 기회를 줘. 민혁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할게. 누가 뭐래도 널 지킬게. 가족이랑도 싸울게. 집도 나갈게. 서아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혁 씨. 응.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아가 민혁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신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무슨. 저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고 집을 나가고 힘들어하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야. 아니에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어요. 그날 거실에서 서아는 휠체어를 뒤로 물렸습니다. 민혁의 손이 허공을 잡았어요. 하지만 서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만은 다르니까. 당신만은 진심이었으니까. 그럼 왜? 이제 당신만 내 곁에 남을 수 있어요.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다시는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서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 곁을 지켜주세요.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할게.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평생. 민혁이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서아도 민혁의 등을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정희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딸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3개월 후. 따스한 여름날 병원 정원에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사람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날씨 정말 좋다. 산책하기 딱 좋네. 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그러게요. 바람도 시원하고. 서아도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혁은 작은 IT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급여는 전보다 적었지만 행복했어요. 아버지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가족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혁은 받지 않았어요. 서아야. 응.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저야말로요. 끝까지 포기 안 해줘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어요. 정원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있잖아, 민혁 씨. 응. 진짜 가족은. 서아가 민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래요. 민혁이 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준 당신이요. 나도 그래.
민혁이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내 가족이야. 앞으로도 계속. 평생. 평생이라. 서아가 웃었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우리 결혼하자. 민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응. 결혼하자. 이번엔 제대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우리 둘만의 결혼식.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응. 작은 식당 빌려서 친한 친구들만 부르고 내 부모님도 모시고 당신 가족은 우리 둘이 가족이야. 그걸로 충분해. 민혁이 서아의 손에 키스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네. 서아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따스한 햇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엔 사람들이 오가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어요. 앞으로 갈 길은 멀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들은 그 모든 걸 배웠습니다. 서아는 민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혁도 서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함께 평생을.